여러분, 내년에 내야 할 부동산 세금이 얼마나 바뀔지 예측조차 어렵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정부가 실거주 중심으로 세금 제도를 개편한다고 했는데 발표 일주일 만에 예외와 유예 규정이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원래 정부는 실제로 집에 사는 사람에게 세금 혜택을 더 주는 실거주 중심 원칙을 내세웠어요. 그런데 막상 제도를 만들다 보니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가족 돌봄 같은 현실적인 사유 때문에 집에 못 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안 살아도 예외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자녀 교육, 질병, 부모님 돌봄 등 부득이한 이유로 집에 못 살게 되는 경우 최대 3년까지는 집에 산 걸로 인정해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임대차 계약이 4년까지 가능한 상황이라 집주인이 원해도 바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례가 생깁니다. 현실과 제도 사이에 또 괴리가 생기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규제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세입자가 있으면 집을 사도 바로 못 들어가니까 정부가 실거주 의무를 밀어주는 특례를 뒀어요. 그런데 이 특례도 점점 더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외가 많아질수록 제도는 복잡해지고 실거주 중심이라는 정책의 원칙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죠. 문제는 이렇게 예외와 유예가 자꾸 늘어나면 내가 내년에 내야 할 세금이 얼마나 될지 계산하기가 정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보유기간, 거주기간, 집을 언제 사고 팔았는지에 따라 공제와 세율이 다 달라지니까요. 전문가들도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복잡한 예외를 자꾸 붙이지 말고 세금 원칙 자체를 단순하게 만들자는 의견이에요. 같은 값의 집이면 같은 세금을 내는 게 맞다는 거죠. 반대로 예외가 꼭 필요한 만큼 정교하게 설계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부동산 세제 논란은 우리 생활과 지갑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문제라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오늘 뉴스는 네이버 랭킹 보도를 바탕으로 부동산 세제 변화와 그에 따른 혼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내년 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질지 앞으로 정책 변화를 꼭 챙겨보세요.